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9번째 시간으로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왜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배우느냐?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는데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자,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 뭐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교과서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루트 2야. 자, 오른쪽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역시나 루트 2야. 이렇게. 자, 두 사각형의 넓이를 더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식이죠.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왜 그러냐면 왼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루트 2 루트 2. 오른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루트 2 2 루트 2. 이걸 더하시오라는 말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가 얼마죠? 3이잖아요. 2하고 2가 있으니까 우리는 1 더하기 2. 그 다음 세로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우리는 당연히 3 곱하기 루트 2가 돼서 넓이가 3 루트 2가 될 거라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어떻게 했죠? 루트 2 앞에 있는 1하고 루트 2 앞에 있는 2하고를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곱했죠. 그래서 답이 3 루트 2 이렇게 됐다.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그럼 얘가 뭐냐면 A, 얘는 뭐냐면 2A. 중1 때 A 더하기 2A는 문자 부분은 계산하지 않고 앞에 있는 계수 부분만 계산해서 3A라고 계산하더라. 뭐랑 똑같습니까? 바로 다항식의 덧셈 뺄셈과 같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과 같다. 그렇습니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처럼 유사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우린 여기서 문자 부분은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역시나 근호가 있는 부분, 즉 이 루트 있는 부분은 계산하지 않고요. 루트 앞에 있는 유리수 부분끼리만 더하거나 또는 뺀다 이런 뜻입니다. 뭐 간단하죠? 해볼게요. 4 루트 3 빼기 2 루트 3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루트 3 루트 부분은 계산하지 않고 앞에 있는 유리수 4 빼기 2만 계산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2 루트 3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뭐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런 거 a 더하기 2b 더하기 4a 빼기 5b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의 덧셈과 뺄셈은 문자 부분이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죠. 그러니까 a랑 4a 계산하고 2b랑 마이너스 5b 계산하잖아요. 자, 이와 비슷하게 만약 예를 들어서 루트 2 빼기 2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더하기 5 루트 3 이렇게 식이 나와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 같은 무리수 부분이 같은 즉 누구랑 누구만 루트 2와 4 루트 2 계산 따로 하고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5 루트 3 계산 따로 하고 그럼 루트 2 더하기 4 루트 2는 당연히 1 더하기 4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5 루트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3 루트 3 된다고요. 자, 루트 2와 루트 3은 무리수 부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2 더하기 4a 이렇게 나왔어요. 문자가 없는 거랑 문자가 있는 거 나오면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뭐 간단하지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4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돼 있다. 자, 4하고 2를 더해서 6 루트 2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얘는 유리수고요. 얘는 무리수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즉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무리수 부분, 즉 근호가 있는 부분이 서로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고 서로 다르다면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문제야. 다섯 번째. 뭐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8 더하기 루트 18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루트 안에 있는 게 모두 다 다른데요 라고 보이시죠? 하지만 우리 앞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살짝 큰 경우에는 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즉 8은 2의 제곱 곱하기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서 2의 제곱에 2가 근호 앞으로 나가면 두 번째 수는 2루트 2. 3의 제곱에서 3이 근호 앞으로 나가면 3루트 2 이렇게 된다고요. 아하, 처음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달라서 서로 다른 무리수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근호 안에 있는 수를 간단히 나타내었더니 무리수 부분이 똑같아서 계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6,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구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운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이것이 모양의 형태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살짝 큰 경우에는 최대한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정리한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하란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2 루트 3 빼기 루트 5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7 빼기 4 루트 2. 자, 이와 같은 식을 보시면 첫 번째 수와 네 번째 수는 수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하. 그런데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가 깔끔하지 않네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요? 50을 소인수분해. 50은 5의 제곱 곱하기 2가 되죠. 27은 3의 제곱 곱하기 3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곱이 중요하니까 제곱만 놔두고 나머지 숫자는 따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수는 2루트 3 그대로. 두 번째 수는 5의 제곱이 있으니까 5가 앞으로 나가서 5루트 2라고 쓸 수 있고, 세 번째 수는 3의 제곱이 있으니까 3이 앞으로 나가서 3루트 3. 그리고 네 번째 4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랑 누구 계산하고 2루트 3과 3루트 3이 계산 가능하고, 그 다음 누구와 누구가 마이너스 5루트 2와 마이너스 4루트 2가 계산 가능하고, 그렇다면 일단 루트 2부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9 루트 2. 그럼 루트 3 계산하면 2루트 3 더하기 3루트 3은 5 루트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선생님 5루트 3을 먼저 쓰고 마이너스 9루트 2를 나중에 쓰면 어떤가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답을 쓸 때 어떤 게 보기 좋냐?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작은 것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루트 2를 먼저 쓰고 루트 3을 나중에 쓰고, 만약 루트 5가 있다면 루트 5도 그 다음에 쓰고, 루트 7이 있다면 그 다음에 쓰고, 즉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작은 것들을 앞쪽에 배치하고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큰 것을 뒤쪽에 배치하는 게 우리가 보았을 때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에 물론 음수가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것처럼 나타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일곱 번째에 이렇게 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이런 겁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루트 3이고 두 번째 있는 수가 루트 3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구나. 두 번째 있는 수의 분모를
뭐 해야 되겠다? 유리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다양한 형태의 식이 제공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최소한 간단히 식을 먼저 정리하려면 근호가 있는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수 루트 3은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있는 수 루트 3분의 6 분모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분모와 똑같은 무리수 루트 3을 곱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 루트 3은 그대로 쓰고 두 번째 수는 분모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 분자는 6 루트 3인데 약분이 되네요. 루트 3 더하기 얼마? 2 루트 3으로. 정리하고 봤더니 정말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똑같은 수가 되는구나. 따라서 계산하시면 1 더하기 2는 얼마? 3. 그래서 3 루트 3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배운 내용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마치 중1 때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처럼 어떤 부분이 같은 근호가 있는 부분, 즉 무리수 부분이 같을 때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만약 무리수 부분이 다르다면 더 이상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계산을 멈추면 된다. 또한 유리수와 무리수의 덧셈과 뺄셈 역시나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답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식이 마치 무리수 부분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식을 간단히 정리했을 때 무리수 부분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약간 컸을 경우에는 그걸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고 하나 더 분모의 무리수가 있는 경우에는 분모를 먼저 유리화한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진행하면 된다. 뭐 간단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처음 접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익히시고요. 많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